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미케네코 우라 루시아죠. 미케네코가 악플러를 고소하는데 비용을 5천만원 이상을 썼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이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미케네코가 악플러를 고소한다는 거는 호로라이브에서 해고 당하고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이야기예요. 자기가 굉장히 유명한 인터넷 방송인이고 너 같은 인생의 패배자 같은 애들은 내가 고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말살시킬 수가 있다 이러면서 입터는 거는 미케네코가 니코동 시절부터 쭉 해왔던 짓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진짜로 변호사 사무소랑 전속 계약을 합니다. 고문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이거에 관해서 방송을 켜가지고 말을 해줬는데 지금까지 밝힌 금액이 자그마치 500만원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게 한국 돈으로 치면 5천만원 이상으로 악플러를 고소를 하는데 5천만원 이상을 썼다는 거거든.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쵸? 아무리 전속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5천만원 이상을 쓴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소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리고 그만큼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미케네코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죠. 5천만원이나 썼는데 과연 이 쓴 돈만큼 돈을 회수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5천만원에서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정보 공개 청구 비용만 해가지고 5천만원을 썼다는 거기 때문에, 정보 공개가 뭐냐면 유튜브라든지 고챗날에서 글을 쓴 애들, 그리고 트위터에서 트윗을 쓴 애들, 글 쓴 사람을 고소하고 싶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보를 주세요라고 청구를 한 겁니다. 청구 비용만으로 지금 5천만원 가까이 썼다는 거예요. 5천만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받은 다음에 또 고소 절차를 할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변호사 비용은 더 들겠죠. 물론 미케네코가 루시아 시절에 돈을 많이 벌어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로 돈을 쓰면서 사건을 진행한다는 건 믿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미케네코가 방송에서 5천만원 이상을 썼다고 하는 거는 구라일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입만 열면 구라질이거든. 그냥 생활이 구라예요. 변호사 고문 계약도 한 달에 5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름 있고 유명한 변호사는 당연히 더 비싸겠죠. 그런데 미케네코가 고문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거는 뭐 때문에 선임을 해? 악플러를 고소하기 위해서 선임을 한 거예요. 이거는 단순 노동에 가까운 업무입니다. 법정에서 변호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유명한 변호사나 변호사의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 가지고 비싼 변호사를 썼기 때문에 5천만원 이상 들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테라 루나 코인으로 사기쳤던 곤도형 금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난리가 났죠. 전 세계가 얘를 붙잡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결국에 붙잡혔죠. 그리고 미국조차도 이 곤도형 잡으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보고 곤도형 우리한테 넘겨라 이렇게 압박을 주고 있는 정도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곤도형을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법률사무소 김앤장한테 100억 원 넘게 송금을 하면서 자기 변호를 부탁했을 정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케네코의 악플 고소건이랑 전 세계가, 그리고 미국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곤도형이랑 스케일이 똑같냐고. 아니잖아. 그쵸? 미케네코가 부탁한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방송인의 이제 악플을 담당하는 그런 내용의 업무를 자주 하는 사무소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급이 틀리다고. 그래가지고 악플로 대응하는 그런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핫바리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비싸도 5천만원이라 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요거를 하면서 5천만원이라 뜯어낸 거면 이거는 거의 사기에 가까울 정도로 미케네코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물론 합법적으로 뜯어낼 가능성도 있죠. 뭐냐면 고문 계약을 원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건수당 혹은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며 그 정도 돈을 지불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미케네코가 아무리 멍청해도 그렇지, 게다가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달로 계약하지 이거를 건수랑 시간당으로 계산하기는 양심에 찔릴걸. 그쵸? 만약에 미케네코의 악플러 건을 시간당이나 건수로 계산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으면 이거는 변호사가 아니라 사기꾼이에요. 그쵸?
뭐 그래도 미케네코가 부탁한 사무소가 굉장히 유명한 사무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물론 진짜 악질적인 사무소라서 미케네코를 봉 취급하면서 뜯어먹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터넷 방송인의 고문 변호사를 하는 걸로 먹고 사는 법률사무소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이 누가 있다, 어떤 인터넷 방송인이랑 장기간 고문 계약을 하고 있다, 이게 다 이 사무소의 실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케네코를 통해 가지고 이 사무소랑 계약하는 인터넷 방송이 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럴 때 미케네코가 이 사무소 별로다, 이 사무소 너무 비싸게 돈을 쳐받아 먹더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앞으로 이 사무소의 밥그릇을 위협할 정도로 평판이 안 좋아집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돈을 적당히 양식껏 받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미케네코 변호 이유도 악플로 고통받는 인터넷 방송인은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컨셉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정의의 편을 내걸고 그렇게 장사하는 법률사무소가 고통을 받고 피해를 입어가지고 도움을 받고자 찾아온 인터넷 방송인한테 그렇게 돈을 뜯어낸다? 그런 소문이 나면 앞으로 장사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 방송인들이 악플 피해를 입었을 때 찾아올 만한 좋은 평판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미케네코라는 봉을 하나 잡았다고 해가지고 그거 막 탈탈 다 털어먹으면 앞으로 밥그릇을 유지하기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케네코라도 건이나 시간당으로 계산해가지고 돈을 뜯지는 않았을 거다. 이 변호사들이 그렇게 멍청하진 않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 이 미케네코가 사용한 돈 5천원 도대체 어디에 쓴 거냐? 일단 미케네코가 아무리 빡통이라도 쓰지도 않았는 돈을 썼다고는 말을 안 해요. 안 할 겁니다. 그쵸? 그러면 도대체 어디다 썼냐? 일단 대충 계산해서 지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나간 거는 맞아. 그런데 그 5천만 원이 전부 다 변호사한테 들어간 건 아닐 거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이야기가 미케네코가 5천을 썼는데 그 5천이 아마도 피해 배상금이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로라이브에서 해고 당하면서 호로라이브랑 마우마우한테 막대한 피해를 입혔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 두 곳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호로라이브가 마우마우가 루시아를 고소를 한다 이런 말은 없었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뒤에서 다 처리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포만 안 했을 뿐이지 실제로 미케네코는 이런 식으로 피해배상금을 지불해가지고 통장에서 5천만원 가까이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쳐맞아가지고 쓴 돈까지 전부 다 자기가 악플러를 대응하기 위해서 쓴 돈인 것처럼 둔갑시켜가지고 그 금액을 부풀려가지고 5천만원 이상 썼으니까 악플러들아 너네들 조심해라, 변호사도 있고 너네들 반드시 내가 잡는다, 이런 식으로 악플러들을 상대로 협박질을 하고 있다 이거죠. 구라를 좀 섞어서. 그리고 미케네코는 손해배상 할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데루타야입니다. 마노 알로에로 호로라이브에서 활동했던 친구인데 얘가 데루타야로 복귀해가지고 활동을 잘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루시아한테, 미케네코죠, 미케네코한테 저격을 당해요. 왜? 진짜 뜬금없었던 게 미케네코가 데루타야가 자기 욕하고 돌아댕긴다 이러면서 갑자기 폭로를 한 거야. 그런데 어이가 없죠. 왜냐면 데루타야는 루시아가 호로라이브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호로라이브에서 해고당했을 때도 루시아의 편을 들어줬던 사람입니다. 얘도 호로라이브한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데루타야가 루시아처럼 지금 V쇼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도 했었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루시아가 그런 은혜도 모르고 뜬금없이 데루타야를 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데루타야는 어이가 없죠. 야, 나 너 욕한 적 없다 이러니까 루시아가 다 증거도 있거든 이러면서 갑자기 큰 소리를 뻥뻥 쳐요. 그래가지고 미케네코 팬들이 데루타야를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합니다. 근데 데루타야는 억울하죠. 야, 뭐가 증거가 있는데 증거 보여달라, 네가 오해를 한 것 같다, 이러니까 증거를 달라고 해도 주질 않아. 계속 달라고 하니까 야, 증거는 내가 있는데 변호사 통해가지고 이야기해라, 이딴 소리를 합니다. 변호사 통하지 않으면 증거를 줄 수가 없대. 뭔 개소린가 싶죠. 자기가 직접 공개하면 문제가 될 만한 증거라서 그런가? 그런데 그런 식으로 행동할 정도로 미케네코가 똑똑한 애가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데루타야가 어쩔 수 없이 직접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미케네코 변호사한테 증거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증거가 없대.
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없대. 알고 보니까 사이버레카 측 나루카미랑 대화하다가 지 혼자 착각해서 입을 쳐 털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황이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미케네코가 방송 켜가지고 증거 있다, 내가 나루카미한테 직접 들었다, 통화한 녹음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입을 쳐 털어요. 그러니까 나루카미도 방송 켜가지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고 증거가 뭐가 있냐, 지 혼자 착각해놓고, 그리고 너랑 나랑 대화 내용 그대로 다 남아있고 내가 동영상도 다 찍어놨다, 네가 원하면 내 이거 다 풀 수도 있다, 이러니까 미케네코가 그 다음부터 입을 꾹 다물었죠. 어쨌든 이런 거 보면 진짜 미케네코 고문 변호사가 거의 극한 직업에 가까워요. 그쵸? 이거는 5천만원 이상 받았다고 해도 합당한 가격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장난이 아니다. 그쵸? 어쨌든 미케네코의 개짓거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30 넘었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0 다 돼가면 아예 난리가 나겠죠. 게다가 40 넘은 순간부터는 돈 또 잘 안 벌릴 테니까 점점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때 되면 메네라가 거의 최고조에 달해가지고 동시 시청자도 거의 1000명 이하로 박살나는 날도 오겠죠. 야, 그때 얼마나 메네라 터뜨릴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 그쵸? 그리고 이 방송 한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고소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입 안 털고 조용히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런 말 또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과연 이번에는 진짜로 입 안 털고 조용히 진행하려는지 모르겠네요. 그쵸? 그래가지고 뭐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뉴스 나오고 그러면 알아서 눈치채 달라, 내 이야기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을 끝냈다 이겁니다. 그럼 미케네코에 대한 이야기는 이걸로 끝!